네, 홍수장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는 에어서울이고요. 처음 타봐요. 8, 90년도 제가 제주도 달릴 때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밖에 없어서, 그리고 비행기는 잘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러 다닐 때는 회사에서 섭외 차량을 내어주는 편이라서 그 섭외 차량을 포에서 배에다가 입선시켜서 그렇게 해서 제주도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한 4시간 정도, 포에서 제주도까지 선박으로 3시간 반, 그래서 뭐 반나절 정도면 제주도에 도착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저렴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끌고 갈 때는 이제 청량리에서, 서울 청량리에서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그 열차가 있어요. 거기다가 실어서 목포에 도착해서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하루에 2번 운행을 해요, 배가.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전거를 싣고 제주도로 가곤 했죠. 이 저가항공이라고 이번에 처음 타봤습니다. 예전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르다고 느낀 점은, 근데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공료를 싸게 내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좌석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앞뒤 간격이 좁아서, 제가 그렇게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큰 편도 아닌데 뒷좌석에 제 무릎이 닿을 정도니까 굉장히 좌석수를 많이 늘렸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에서 제주까지 가는 항공편의 요금도 보면 보통 예전에는 변동 없이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한 15년, 20년이 넘었는데도 항공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뭐 싼 거는 뭐 한 3, 4만 원, 5만 원부터 비싸기는 10만에서 15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대한항공, 아시아, 뭐 저가항공 따지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항공료는 시간대별로 유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아침 첫 비행기,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지만은 06시에 출발하죠. 아침 6시 첫 차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점심 때 비싸고 저녁 때 비싸고,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출근 시간을 피해서 아침 9시부터 12시 사이에 요금이 싸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점심 지난 13시부터 저녁 6시 이전에 15시 요 정도 사이가 조금 싸질 가능성이 많고, 저녁도 8시가 간 넘어 한 1시간 텀? 한 18시에서 20시 사이? 그때 약간 싸질 정도? 이 시간대별로 요금의 편차가 있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놀란 것은 저가 항공이라 그래서 기존의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독점 체제에 있을 때보다는 체감적으로 되게 쌀 줄 알았어요. 자본의 논리가 여기 항공사에도 적용이 된 모양이에요. 저가 항공이라 하지만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이런 저가 항공사의 운영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겠죠. 요금이 똑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여행객이 많을 시즌도 됐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내려가는데 원래 11월부터 3월까지가 비수기예요. 물론 제가 5월에 가긴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여러분들 서울에서 제주 내려가실 때는 11월에서 3월 사이에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주도의 특징은 월요일이 보통 대체적으로 휴무를 하는 식당도 많고 관공서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은 피하시는 게 좋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조금은 렌트하거나 제주도 이용하는데 좀 여유롭고요.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 빡빡하고 예약하지 않는 이상 편안하게 제주도를 다니시긴 조금 힘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이번 여행도 저희 막내 어진이가 항공료, 호텔, 렌트 모든 비용을 대는데, 옆에서 예약한 거 보니까 미리 일주일 전에 전부 맞춰 놓은 거예요. 저희들 여행하는 날짜에.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 안 됐고,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출발해서 목요일 날 올라오는 거에서 2박 3일을 그렇게 조금 여유로운 요일에다가 맞춰서 시간을, 그렇게 모든 것들을
스케줄을 짰어요. 일부러. 만약에 지금 저희가 여행하는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하는 주말을 이용했다 그러면 호텔 잡는 것도 어렵고요. 렌트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번에 저희가 제주도 내려가면서 비행기를 많이 이용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고우 어라운드라고 그래가지고 착륙에 실패하는 경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둘째하고 같이 내려가면서 고우 어라운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독특한 경험이었는데 굳이 이 고우 어라운드를 거론하는 이유는 보통 고우 어라운드 경험하시면 그냥 막말해서 우당탕 쿵탕이에요. 착륙에 실패하고 다시 재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런 빠른 그 조종사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좌우되는데 이번에 제가 탔던 에어서울의 기장님은 정말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판단이 엄청나게 빠르신 분이더라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고라운드 경험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10대 번 경험을 했지만 항상 불안한 상태 착륙이 이건 좀 어렵겠다라고 제가 느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다시 이제 착륙을 시도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닿으면서 이미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려오시면서 이게 제주도가 측풍이 심해서 옆에서 부는 강풍이 심해서 착륙이 굉장히 까다로운 공항 중에 한 곳이에요. 제주도가. 근데 이번에 에어서울 기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판단도 빠르시고 착륙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여지껏 타본 비행기 중에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안심이 되는 믿음직한 착륙이었어요. 그래서 고우라운드 경험했던 걸 제가 또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고우라운드 한번 경험해 보시죠. 어떠세요? 굉장히 판단이 빠르죠. 그래서 다시 선회해서 다음 차례를 기다려서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놀란 점은 제주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비행기 탔을 때 빨라야 10 아니면 30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놀랍게도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이착륙하더라고.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5분에서 10분 간격이면 말 그대로 비행기가 줄줄이 이착륙한다는 뜻이고 공항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확장된 느낌? 국제선이 생겼더라고.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이용을 하겠지만 제주도가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죠. 더 많은 관광객 수요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도 허용함에 따라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고 한국인을 대표로 삼아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의 땅을 무차별 사들이고 팔아서 이문을 남기고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여행을 하고 돈을 쓰면 제주도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제주에 정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는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리트는 끝났다. 그냥 젊은 친구들이나 제주도를 안 가보신 분들이 한 번씩 가보겠지. 저처럼 이렇게 제주도를 자주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가?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오히려 제주도에서 3박 4일 아니면 6박 7일 여행을 하는 비용이면 동남아 가서 더 싸게 즐길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상 제주도를 자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개발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제주도의 본래 모습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이번 여행에서
제 아들에게 참 제주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미 그런 장소는 많이 사라진지라 이번에 여행하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주도다운 모습 저는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봅니다. 또 여기 공항 나가면서 조금 편리해진 점은 예전에 제가 차를 안 가져왔을 때는 이제 렌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렌트카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렌트를 하거나 제주공항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빌린 차량을 이용해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 렌트카 회사가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아예 정류소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자기네 회사 주차장으로 셔틀 운행하더라고요. 편리해진 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차량도 예전에는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렌트 회사도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제주도가 난개발되지 않았나. 무차별적인 회사들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렌트 비용은 좀 싸졌더라고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기껏해봐야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아주 뭐 비싼 외제차라고 해야 이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오픈카 같은 경우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로서는 우리 둘째 어진이가 큰 마음 먹고 아빠를 위해서 효도 관광 시켜주는 의미로 제주를 선택해서 여행을 같이 왔지만 제 속으로는 정말 아쉬운 게 너무 많고 우리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제주도를 우리 어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개발이 되지 않은 예전의 제주도 모습을 간직한 곳을 제가 가자고 유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 호텔로 체크인 하러 가야 되는데 아들을 설득해서 체크인은 언제 해도 되는 거니까 우리 호텔은 저녁 때 늦게 가도록 하고 시간을 우리가 조금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여행지로 가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서귀포 쪽은 90년대부터 이미 하와이를 모터로 해가지고 관광 개발을 한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동쪽을 선택했어요. 동쪽을 선택해서 상군부리 그리고 만장굴 그리고 동쪽 해안 쪽으로 한번 가자고 일부러 주장을 해봤어요. 원래는 우리 둘째가 다 스케줄 짜놨는데 조금 그것 때문에 삐진 것 같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제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어차피 다른 관광 코스나 이런 데 가봐야 그건 제주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잖아요. 다음 편은 빨리 편집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 시장이었습니다.